지금 이곳은 9호선과 공항철도가 다니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2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마피 1억 6천만원, 1억 5천만원짜리 나온 공사 현장입니다. 분양 당시는 어땠을까요? 롯데건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전타입 청약 마감, 평균 경쟁률 657대 1이었습니다. 총 876실 모집에 역대급인 57만 5,950건이 몰려 모든 타입이 세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주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디에노 강서 사옥이며 뒤쪽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오스템 임플란트, 한독, 일진전기, 제넥신 본사, 대상 마곡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아트센터와 LG 사이언스 파크까지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청약 넣으신 분들 중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청약 접수하였고 휴대폰 문자에 있을 것 같아 찾아보니 역시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청약 안내 문자를 받고 8월 26일 오후 11시 25분 접수 확인 문자를 받은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청약이 안 됐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첨 기원하셨습니다. 이때도 선당 후곰이라는 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용어인데요. 선 당첨 후 고민은 나중에 하라는 말입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8억부터 최대 17억까지 주변 아파트 동일평수 대비 비슷한 가격이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계약금의 10%만 내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이미 돈을 번 곳들도 있었고 근거 없는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 3월 롯데건설이 부산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는 1221 가구 모집에 43만여 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3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분양가 대비 플러스피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붙었고 이곳 마곡 르웨스트는 서울이라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최소 1억 이상은 먹고 간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 포함 전국에서 투자자라는 투자자는 다 몰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곳의 입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나루역 5분 거리이며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사이에 있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곡 커티야드 메리어드 호텔, 강서 구민들의 쉼터, 서울식물원, LG 사이언스 파크까지 있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는 2018년 처음 문을 연 이래 LG그룹의 R&D 허브로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연면적 기준 축구장 152개 크기와 맞먹는 시설에 LG그룹 8개 계열사는 물론 협력사, 스타트업까지 2만 명의 연구 인력이 모인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R&D 단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곡 혁신 생태계의 변신을 주도해온 사이언스 파크는 현재 2단계 공사와 준공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LG 사이언스 파크 2단계 공사 현장 정문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공사 현황판을 보시면 시공자는 GS건설이고 총 6개 동 지하 4층, 지상 10층, 최고 높이 47m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공사 시점 2014년 10월은 LG 사이언스 파크 1단계 사업 시작 시점을 알리는 것으로 1단계 공사는 2018년경 마무리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당시 2021년 각종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에 씨가 마른 상황이었습니다.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등 대체제를 찾아 나서는 상황에서 이런 상품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건설사가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렸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역시 초고가 분양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17억으로 평당 4,502만원. 당시 마곡동 아파트 평균 시세 3,692만원보다 21% 이상 높았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반면 이런 상품은 추첨제를 적용해 가점과 상관없이 운만 좋으면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이지만 값비싼 분양가와 정부의 정책 발목을 잡았습니다. 생숙은 분양형 호텔과 유사하지만 거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를 아파트로 활용하는 분양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생숙은 일부 주택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과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주거시설에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 면적과 피난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고 주거용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생숙 주변 학교의 학생 수포화,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숙박시설에도 거주용으로 활용하며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2021년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수를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시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약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가액의 최대 10%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에 이미 생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양자들은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기 위해 통신실, 방화 설비를 갖추고 복도의 폭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사실상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도 쉽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를 변경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에 2년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는 총 10만 3천여 실 중 1173가구 1.1%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한 만큼 생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분양자들은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공급대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분양자들은 시행사들이 생수에 대해 부동산 규제도 피하고 거주도 가능한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소개해 매입했다며 정부가 과장 광고를 묵인하고 전입 신고를 받았음에도 뒤늦게야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정부의 방침은 단호합니다. 생수는 숙박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관련법이 다른 만큼 숙박용 용도인 생수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021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주어진 특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현 시점에는 충분히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하다고 특혜 연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시행사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광고했다는 주장에는 분양 과정에서 사기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 봐야 하기에 개별로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시가액의 10%를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내면 수천만 원이라는 우려에는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사에 따라 이행 강제금 산출액 중 최대 50%까지 감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은 상황. 마곡 레스트 롯데캐슬 왜 마피 1억 6천만 원까지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 제국이었습니다.